제대로 된 생활조차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도 사위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딸 은옥이와 재결합을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자기 부모를 원망해야지 어쩌겠어요. 사건은 결혼식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죠. 저랑 사돈은 같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하게 지내려고 저에게 항상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저도 그게 싫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선은 지키려고 노력했죠. 그 이상 가게 되면 분명 서로 상처받게 되는 말들이나 행동들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게 분명하다는 걸 인생 살아오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계하는 입장이랄까요. 그렇다고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 딸이 피해보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 사돈댁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부탁할 때 빼지 않고 참석하는 편이죠. 그래야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을 테니까요. 밉보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돈댁과의 거리가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 나눌 때도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어때요? 한번 일해보지 않겠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속만 채우면 되지. 용돈벌이도 하고 좋잖아요. 요즘 일손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두둑이 챙겨줄 테니 생각이 있음 연락주세요. 집에만 있음 뭐해요. 이럴 때 바깥바람도 좀 쐬고 김치 떨어지면 몇 통 가져라고 하는 거지. 외국인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 손이 야무지지 않아서. 보니까 음식 솜씨도 좋던데. 김치 공장에 와서 잠시 일손 도와주고 용돈 챙기고 김치도 좀 챙겨주기로 했다고. 며칠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새 아가한테 얘기 좀 잘해봐요. 그래도 알고 일하는 거랑 모르고 일하는 거 차이니까. 그래요.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요즘 심심하기도 했고 마침 김치도 떨어졌었는데 덕분에 김치 걱정은 없겠어요. 그렇게 서로 한참 웃고 떠들며 대화하다가 딸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사돈이랑 함께 있다며 잠시 김치 공장에 들어가 일손 도와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자 수화기에서 사돈 귀까지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를 내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사서 고생을 하냐며 욕을 하고 있는데 골병들 일하지 말고 그냥 김치도 사서 먹고 나이도 있으면서 그런 곳에 들어가 일하지 말라며 제가 허리 굽힌 상태로 김치 담그고 있는 모습이 싫다고 딸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부탁을 했고 저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한 상태라 다시 무르기 난감해서 조금만 내보고 힘들면 그만두겠다고 딸에게 얘기했어요. 그제야 아무 말 없이 대화가 끝이 났죠. 수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딸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별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애써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표정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었네요. 막상 그 자리에서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다는 말과 함께 인사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못한 게 내심 마음에 걸렸고 계속해서 그때의 상황이 생각나 불편해하고 있는데 딸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도 대화를 이어나갔죠. 결국 일손이 부족해서 어렵게 말을 꺼낸 사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냥 좋은 경험해본다 생각하고 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일하겠다고 말했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고맙다는 밝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다음 날부터 사돈의 차를 타고 김치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파악하며 구경 위주로 하루를 보냈어요. 직원분들과 인사도 하고 잠시 일손을 도와주러 왔다며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줬죠. 외국인 분들과도 반갑게 인사가 오고 갔어요. 한국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인상이 안 좋아진 사돈이 절 따로 사무실에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냥 첫날이니까 넘어가지만 다음부터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애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능구렁이처럼 행동한다니까. 말도 어찌나 안 듣는데. 절대 존댓말 하지 말아요. 그냥 반말해요. 정줄 필요 없어요. 쟤네들이 잔머리를 얼마나 많이 굴리는데요. 내가 저번에는 화딱지가 나서 엄청 뭐라고 했는데 한마디도 지르고 하지 않고 막 대들더니 김치 안 만들겠다고
사장인 나한테 오히려 큰 소리 쳤다니까. 지금은 일손이 부족해서 참고 넘어가는 거지. 나중에 봐봐. 다 잘라버릴 거니까 그럼 내일부터 같이 좀 해봐요. 그때 사돈의 얼굴에서 심보가 가득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랑 카페에서 대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직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점점 많은 간섭과 잔소리가 심해졌죠. 배우는 입장인 저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죠. 생각보다 김치에 속을 넣는 재료가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이건 무슨 양념만 바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외국인들이 만들길래 저는 제 방식대로 집에서 김치 담글 때처럼 김치 안에 넉넉히 속을 넣었죠. 그래야 맛이 있지 않겠어요? 김치 색만 입힐 정도로 만든 김치는 소비자를 생각했을 때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행동을 빤히 쳐다보던 외국인 분들의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만들어서 옆으로 빼놓은 김치를 전부 가져가더니 안에 집어넣었던 속을 전부 꺼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저에게 경고하듯 얘기하길래 완성품을 쳐다보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누가 사 먹겠냐고 말하는 순간 사돈이 순찰을 하듯 상황을 체크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김치 만드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만든 김치 절반을 제 옆에 갖다 놓고 제가 만든 김치 속을 마저 빼고 있는데 그걸 본 사돈이 화들짝 놀라며 외국인에게 달려가 김치 속 많이 넣었다고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라는 표정으로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급하게 다가가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랬다며 설명을 했어요. 그제야 좀 진정이 된 듯 착하게 저를 보며 다른 직원이 하는 거 보고 잘 따라 배우라고 어색한 웃음을 하면서 사무실로 돌아갔네요.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 순식간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분위기가 무서웠습니다. 저도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을 하며 일주일 정도 다녔는데 항상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김치 속 좀 적게 넣으라는 말이 없고 남들처럼 비슷하게 일하고 있는데도 사돈이 보기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대낮부터 술을 먹고 회사에 들어와서 언성을 높이며 일 좀 똑바로 하라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고 있는 사돈의 모습이 상당히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사장이라고 갑질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보기 힘들어 일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집에서 김치 담그는 것처럼 한 포기만 쏙 재료를 많이 채워 넣었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지 않고 사돈의 눈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아주 난리가 났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어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야 해요? 일한 지 일주일 넘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해야지. 다른 직원들 만든 거랑 비교해봐요. 김치를 배추 맛으로 먹는 거지 양념 맛으로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속재를 많이 넣으면 소비자들이 싫어해요. 이건 뭐야? 다른 것들도 엄청 많이 넣었네. 무슨 일을 이딴 식으로 해요? 내가 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 사돈 말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막말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김치를 양념 맛으로 먹지. 무슨 배추 맛으로 먹어요? 양념이 골고루 배어 있어야 김치가 맛있는 거라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하나같이 상품평도 좋지 않던데요. 속재료가 너무 없다고요. 그냥 색깔만 그런 것 같대요. 짠맛밖에 안 난대요. 어떤 사람은 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배추 장아찌를 먹는 것 같다며 다신 시키지 않겠다고 난리도 아니던데요. 상품평은 보고 계신 거죠?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고요.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얼굴에 김치를 버무렸던 고무장갑이 날아왔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사장인 자기를 가르치려 든다며 양쪽 뺨을
고무장갑으로 후려쳤네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그걸 본 다른 직원분들 모두 경악을 했고 제 얼굴과 머리카락에 빨간 양념들이 들러붙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필 눈에 들어가 엄청 매워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똑다리 보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걱정이 됐는지 일하는 곳에 잠시 들렀는데 이런 상황을 또 보게 된 거죠. 술을 먹은 사돈은 그동안 외국인들 때문에 쌓여있던 감정들까지 저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았어요. 고무장갑을 사정없이 휘둘러댔죠. 저는 눈이 매워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딸아이가 소리치며 달려오고 있었고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제 딸이 왼손으로 양념을 한 움큼 집더니 사돈 얼굴에 문지르며 입안에 속 재료를 꽉꽉 채워 넣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것 같다고 사돈을 진짜 김치로 만들어버렸네요.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위가 뒤늦게 들어왔죠. 같이 온 거였어요. 딸이 급하게 먼저 들어왔고 사위는 주차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다짜고짜 제 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결국 사돈 싸움이 부부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상황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김치 공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걸 모두 지켜봤었던 외국인 직원분들이 사위에게 모든 걸 설명해주면서 상황은 정리되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사위가 저와 은옥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사돈은 왜 사과하냐며 더 크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돈 혼자 진정이 되지 않자 딸과 저는 자리를 피했고 일단 집으로 들어왔네요. 집에 오는 동안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빨갛게 눈이 충혈된 제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 화장실에 거울을 보는 순간 이 나이 먹고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게 갑자기 서럽게 느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거실에서는 딸과 사위가 싸우는 듯 심각한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딸은 밖에 잠시 나갔다 온다며 흥분해서는 빠르게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면서 얼굴과 머리카락에 말라붙어 있는 것들을 힘겹게 떼어내고 거실로 나왔는데 사위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치 공장에 경찰들이 와 있다며 이혼하겠다고 제 딸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 제발 다시 와달라고 애원하길래 빠르게 다시 김치 공장으로 달려갔죠. 사돈도 급하게 얼굴을 닦았는지 어느 정도 괜찮아 보였지만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딸은 경찰을 동원해 현장의 CCTV를 확인했어요. 알고 보니 저한테 한 행동에 대해 소송을 걸려고 움직이는 듯했죠. 저는 일단 진정하라고 했지만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벌써 눈이 돌아가 버린 상태라 수습이 되지 않았고 사돈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듯 계속해서 심한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점점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CCTV를 확보하고 경찰분들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는데 외국인 직원 한 분이 제 딸아이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얘기하는 순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딸은 급하게 김치 숙성실로 달려갔고 거기에 있는 양념을 들추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믹서에 갈아 만든 양념들을 보관해두는 곳이었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던 건지 구더기들이 바글바글했고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죠. 경찰분들도 충격을 먹었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사돈을 바라봤네요. 그런데 사돈이 한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어차피 다 갈아야 하는 재료들이고 단백질인데 뭐가 문제 있냐며 저희 가족들도 맛있게 먹지 않았냐고 소리치는데 그 말을 듣던 제 딸이 밖으로 달려나가더니 오버히트를 하고 말았네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김치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사람이 먹지 못할 식품을 판매한 사돈에게 소송을 걸었고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리스트까지 뽑아서 구매한 사람들 모두 소송을 걸게 만들었습니다. 사돈 댁은 순식간에 길거리에 앉은 꼴이 되었고 결국 딸과 사위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찾아와서 그때 상황은 미안하다며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제 딸은 절대 용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돈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네요. 절대 저한테 와서 용서를 빌지 않겠답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받게 되는 벌 충분히 받고 뉘우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